지난 시간에 등속 원운동 있지? 사실 진자 운동보다는 얘가 중요했던 거 기억해라. 첫 번째 식이 뭐였냐? 우리가 각속도라고 불리우는 오메가야,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는 우리 어떻게 구했냐? 기억해봐. 원운동이라는 것은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막 바뀌어서 속도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속도라고 됐잖아. 그래서 각속도는 시간당 뭐가 변하는 걸로 나타낸 거야? 각도 세타. 기억하지? 그지? 이 t분의 세타 값이 뭘로 바뀌었냐? 이게, 야, 니네 세타 이거 라디안으로 쓰는 거 알지? 파이. 알지? 90도 2분의 2 파이, 그 다음에 180도 2 파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는 이거와 같았다. 한 바퀴를 도는 걸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한다면, 360도니까 2 파이. 이렇게. 그 다음 봐. 이 주기분의 1은 파동함수에서 뭐라고 배웠냐? 진동수라고 배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1번 공식 외워야 돼. 이거 외워서 푸는 거야. 니네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있잖아? 뒤에 가지고 개념 기초문제 풀 때도 포스트잇에 이거 딱 붙여놓고 풀어. 알았지?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공식 갖다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인지를 하도록 해.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우리 선속력이라고 배웠죠. 선속력. 사실 속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속력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t분의 s야. t분의 s. 자, 이걸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주기당 원주율 2파이r.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선속력이다. 그지? 근데 이 t분의 파이가 뭐였냐, 여기서? 물리는 서로의 공식 유도 싸움이야. 이게 오메가리라. 우리가 이제 오튼 모아나는 거 각속도라고 했으니까 R 오메가로 쓸 수 있고.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보여주는 거 요거 암기해야 돼. 요거 암기. 알겠어요?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 값은 이렇게도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R분의 V로. 각속도는. 알겠죠? R분의 V로도 쓸 수 있다. 이거는 호도법 때문에 그래요.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호도법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건 뭐 수업 시간에 뭐 영상 보고. 세 번째, 그 구심가속도 있죠. 우리 가속도 어떻게 구했어요? 가속도. 시간당 뭘로? 델타 V로 우리 나타낼 수 있었죠? 저 델타 V 값은 기본적으로 곡률선상에서 이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V1, 이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V2 한다면 저게 델타 V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거였죠. 이거. 맞아요? 그때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했지? 붙여서. 그러니까 여기 V1이 있잖아요?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V2. 작용점을 붙여.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벡터 첫 단원에서 벡터 계산할 때 V2 V1이면 이 V1의 마이너스 이거거든요. 알죠? 수업 시간에 배워서. 그러면 이들의 뭐가 평행상관법. 요게 사실은 델타 V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쭉 그어서. 알겠죠? 이건 설명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법 없어. 그래서 델타 V를 요런 차로 구한다면 저게 뭐가 되느냐? V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식을 T분의 V 곱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 값이 호도법에 보면 요 각세타는 뭐분의 뭐다? R분의 L이다 라고 배웠죠. 맞아요? R분의 L이다. 이거 배우잖아요, 수학 시간에. 기억하지? 그때 있잖아. 이 L 값이 사실은
여기에 이 델타 V란 말이야. 지금 봐. 여기는 지금 선생님 이거 원이고 우리가 구한 건 현인데요. 이건 호구 현인데요. 그러면 각도를 무한히 좁히면 호나 현이나 같다라고 보는 거야. 물리학에서는. 알았어? 각도를 무한히 좁히면. 그래서 이 하나하나 값이 다 속력이거든. 어차피 등속 원운동은 크기는 동일한 거야. 속력은. 그래서 이게 V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알았지? 그래서 여기 값이 델타 V니까 델타 V를 V 곱하기 세타로 나타낼 수 있어. 왜? 세타는 V분의 델타 V니까. 이거분의 저거다라고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요. 알겠어? 그래서 요 T분의 세타라는 게 뭐야? 아까 여기서 봤지? 이게 각속도거든. 오메가. 근데 오메가는 R분의 V니까 사실 여기서 들으면서 거의 난쟁이 모드로 바뀌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V라는 값을 뭐라고도 나타내죠? RW, 다시 말해서 R 오메가로도 나타낼 수 있어서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럼 이걸 넣어서 풀으면 이 값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라겠지.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외우라겠지. 여기 넣어서 풀으라고. 자, 마지막 네 번째 90력 F는 뭐라고 그랬어? MA 집어넣어서 풀면 A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M 곱하기 R 오메가 제곱이 되고 이걸 집어넣으면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외우라는 네 번째 공식이다. 이거 외우면 다 풀려 문제. 알았지? 이걸 가지고 막 그 수직항력 연구하고 이런 건 내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다뤄줬지만 요렇게만 외워둬라. 일단 알겠냐? 자, 그래서 페이지 48쪽. 아이씨, 정수리 그냥 찍혔쇼. 근데 왜 책이 없어요? 어떡하라고? 내 거 달라고? 싫어. 네? 싫어. 선생님 잠깐만요. 어딜 샘으로 나와라 뭐하라. 야, 가서 영상에 스크린샷이나 해. 이씨, 그걸.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게요, 이 등속 원운동의 공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력 법칙을 써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경우는 앞에보단 좀 그래도 나오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케플러 법칙이요. 케플러 법칙과 중력이라는 것인데, 초반부 인트로 부분은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과학사예요. 그럼 이제 중간에 어디가 클라이막스겠습니까? 케플러 제3법칙을 중력법칙으로 증명하는 거. 이게 뭐예요? 클라이막스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는. 그죠? 그때쯤 되면 니들은 눈을 감고 있겠지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케플러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과학사의 우주에 대한 연구론에, 여러분, 천동설 알아요? 천동설, 말 그대로 누가 돈다는 겁니까? 하늘이 돌아요. 누구 중심으로? 지구가 중심이야. 종교관이 뚜렷했죠. 그죠? 교황이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달도 해도 모두 만들었다 해가지고 천동설이 2000년 가까이 믿어왔어요. 프톨레마이오스예요. 이름 끝까지 외우지도 마세요.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것을 하늘의 움직임과 갖다 대입했을 때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누굽니까? 지동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죠. 알겠어요? 자, 지동설이 나오고 나서 우주에 대한 연구가 되게 심했는데, 여러분, 지동설은 처음에 확실히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알고 있죠?
의식, 종교의 개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만들어지냐. 그때 요 중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잘 봐요. 요 중간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케플러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케플러 법칙이 요 이후에 나와요. 그런데 이쪽에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어요. 티코 브라헤. 자, 이 사람이 뭐랄까 관찰이라고 하죠. 관측의 제가예요. 관측. 알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티코 브라헤는 관측을 정말 정밀하게 잘 관측을 해요. 자료를 남기고. 다만 그가 부족했던 건 그 자료 속에 있는 규칙을 못 찾은 거죠. 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서민 출신이에요, 서민. 문제는 티코가 저렇게 엄청난 관측을 했었던 계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통과 시간에 배우는 초신성이에요. 자, 인간이 400년 역사에 초신성이 몇 번 있었겠지만 기록지에 있는 초신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실록, 우리 조선실록 거기에 하늘에 태양이 2개 떴다고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 동시대에 유럽에선 티코 브라헤가 이것을 얘기한 거죠. 물론 이 사람은 과학사에 따르면 5살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별을 봤대요. 그러면 밤새 별을 봤겠죠? 응? 우경아, 낮에 뭐 했을 거 아니야? 자야죠. 또 밤에 또 산 기어 올라가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백수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낮에 일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관측을 하는데 이상하게 별 하나가 계속 밝은 거야. 계속 밝아지는 거야. 왜 이렇게 밝아지? 저러다 낮에도 보이겠는데? 그럼 실제로 아침 새벽에 해가 떴는데도 잠깐 보이는 거야, 그 별이. 하얀 달처럼 보이는 게 아니야. 번쩍번쩍 보여. 야, 이러면 한 2달 있으면은 저 태양이랑 같이 뜨겠다. 라고 해서 뭔가를 알면 혼자 알고 싶지 않잖아요. 친구든 누구든 막 가서 알려주는 거야. 야, 한 달 정도 있으면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이 하나 뜰 거야. 근데 그걸 들은 호사가들은 거기다 데코를 하겠죠. 야, 한 달 있다 태양이 2개 뜬대.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그 당시에 군주는 태양이잖아. 태양이 2개 뜬다는 건 뭘 말해? 반역을 의미하는 거야. 잡아왔어. 너 일로 와. 근데 그때 당시에도 티코는 조금 신념은 있어갖고 너 한 달에 있다 태양이 2개 뜬다는 말이 마저 틀려. 맞습니다. 좋아. 그럼 만약에 뜨면 내가 너한테 후한 상을 내리는데 안 뜨면 넌 죽어. 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뜬 거지. 천성이. 그래서 왕이 포상을 주고 섬을 하나 줬어. 걔한테. 하늘을 연구해라. 너의 5,000명이라. 5,000명을 쫙 깐 거지, 섬에. 빽 눌러. 그래가지고, 그 탈각도지라는 게 있어. 그거를 그 사람, 노예들을 눈에 두고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게 했다고. 자료가 엄청 쌓인 거야. 그러면 이제 군주한테, 왕한테 뭔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 이게 딸리는 거지. 맨날 화성 여기서 떠가지고 올려 줬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하늘의 이치를 보니, 우리는 우주의 어디 부분이,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수학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독일 애야, 케플러가. 요하네스 케플러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그 자료 몇 개를 줬어. 너 여기서 규칙성 좀 찾아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야. 야, 이러다가 내 관측지 다 가져가면 얘가 엄청나게 뜰 것 같아. 숨겼어, 그래서. 1년을 지켜본 거야, 얘를. 그래, 갑자기 얘가 급사를 해. 티코 브라헤가. 뭐 급살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난 참 모르겠죠. 아는데 조금 말하기 민망한 걸로 죽어, 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자라고 할 것도 없는데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케플러가 굉장히 똑똑한 바로 수석 제자가 된 거지. 수석 제자가 됐고, 수석 제자가 돼가지고 걔가 열쇠를 받는 거야. 딱 열어, 보물창고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케플러 제1법칙. 이걸 알아냈어.
그러니까 잘 봐. 이건 뭐냐면 얘들아, 원리를 알아낸 거야. 관측 자료를 통해서 원리.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고 그럴 일은 아닌 거지. 별들은 두 중심점이 있는 타원 궤도로 운동을 하더라. 그때 이제 타원이 다 똑같은 타원이 아니라 항성, 우리가 말하는 별이거든. 그게 항성이. 우리 태양계는 별이 몇 개 있겠냐? 8개. 그렇지, 역시 하나 있어. 예?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잖아.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냐? 그지? 항성, 우리 그런 얘가 말한 8개는 행성.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애가 달 같은 애들 뭐? 그렇지, 위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름 모를 너희들 같은 애들을 소행성. 좀 큰데, 소행성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자나요? 자, 그런데 이 행성과 항성들을 쭉 분포하면 별과 가까운 행성은 약간 원형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구도 거의 원에 가깝다고 얘기해. 그런데 멀어질수록 타원의 분명한 궤도 법칙을 따르더라는 거야. 찾았고, 두 번째 법칙이야. 이렇게 타원 궤도가 되면 이 항성들은 좀 이따 알려주겠지만 면적을 그 별과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간 행성의 그 공정 궤도 있지. 걔가 스치고 지나가는 그 면적. 이것이 일정하다는 걸 찾아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면 이제 통합과학 문제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후 나오죠, 기후. 통합과학에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연교차가 왜 이러는지 이거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니네가 첫 타지? 니네한테는 안 나오겠다. 2년, 3년 후배들한테 나오겠다. 제 3법칙이 뭐였냐면 조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수학적 머리로 끄집어낸 건데, 행성이 그 별 주위를 도는 걸 주기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 타원 궤도면, 니네 타원이면 이게 짧은 반지름이 되겠지. 위에서 아래가. 그리고 옆에가 뭐 긴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주기와 긴 반지름의 관계를 얘가 알아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내. 이건 되겠다. 주기와 긴 반지름이.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원리를 찾아냈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나타나? 얘가 나타나.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야.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누가 발견했냐? 그렇지. 뉴턴이 발견했어. 근데 중력 법칙도 얘들아 좀 세분화가 되는데, 뉴턴은 원리를 찾아낸 거야. 이 사람도 똑같아. 원리를 찾았는데 이 원리가 뭐냐? 두 가지 원리야. 두 물체 사이에는 힘이 두 개가 작용하거든. 그 힘의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고 작용점은 서로 다르다. 무슨 법칙이야? 운동 법칙 중에. 그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거. 그걸 찾아낸 거야, 이 사람이. 알았어? 두 힘의 관계를 찾아냈다고. 작용과 반작용을 찾았고, 반드시 쌍으로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거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낸 거야. 거리 제곱분의 1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건 역학에서 만유인력에서 거리 제곱분의 1의 힘이 비례한다는 이론이 그대로 전기력까지 간 거야. 쿨롱의 힘도 분모가 거리 제곱분의 1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거기까지 간 거라고. 굉장히 뛰어난 거야. 이거를 니네가 알고서 보니까 에이, 저 별거 아니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거지. 이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질량과 질량의 곱에도 비례한다는 걸 찾아냈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상수 있지, 니네.
G라고 불리우는 만유 인력상수. 이것조차도 뉴턴이 발견한 게 아니야. 캐번디시가 발견합니다. 캐번디시가 이걸 비틀린 저울을 통해서 찾아냈거든. 그런데 거의 오차가 5%도 안 돼. 대단한 거야. 6.67 곱하기 요건데 얘들아 커 작어 이거. 너무 작죠?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우주가 빅뱅으로 폭발하면서 네 가지 힘이 동시에 출현하거든요. 가장 강한 힘이 뭐였어요? 강력이란 힘이에요. 쿼크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힘. 그래서 뭐 만들어요? 양성자, 중성자 만들잖아요. 그리고 니네 그거 알죠? 쿼크 중에 업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또 경입자라고 하는 렙톤이 있죠. 그게 전자 뮤온 타우론이에요. 그들이 플러스 전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전자도 있다라는 거죠. 쌍생자 이론. 그래서 6개예요, 6개. 렙톤 6개, 쿼크 6개. 아시겠어요? 그 전기력이 두 번째로 센 힘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가 여러분 온도가 떨어지면서 양성자가 많아져요, 중성자가 많아져요. 중성자. 똑같이 대답했어요. 땡. 양성자가 많아지죠? 왜? 질량이 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7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수소의 질량과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우주에는. 그걸 풀어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야, 3학년 되면 니네 해야 돼, 이씨. 정신 차려. 근데 그때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에너지가 높아도 불안하거든요. 그 에너지적인 건 화학에서 다뤄요, 거의. 근데 질량이 커도 불안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요, 우주의 온도가. 그럼 질량 큰 애가 불안해서 작은 애로 가는 거야. 그럼 그게 질량 차만큼이 있겠죠. 그게 작은 입자들로 변하는 거지. 중성 미자나 이런 것들로. 그들 간의 힘이 양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주의 중력은 언제 나왔을까요? 처음. 언제 보였냐고요? 작용을 했냐고요? 여러분, 전기력도, 뚜렷한 전기력은 38만 년에 작용했어요, 여러분들. 왜? 중심의 핵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누굴 잡아당겨요? 전자를 잡아당겨서 원자가 되는데 38만 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빛이 직진을 시작하잖아요. 그 빛 이름이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였죠? 다 까먹었죠? 그리고서 계속 흐른 거야.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의 진화 배웠죠? 별이 처음에 뭐로 존재했어요? 먼지. 그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 산소. 멋지다. 우주에 돌멩이가 떠다니는구나. 성운이라겠죠, 성운. 그 성운이 회전을 시작하죠. 뭐 때문에? 그때 등장한다니까요. 별이,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물질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소는 헬륨 덩어리지만, 그 1제너레이션 항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철과 뭐 니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수소, 헬륨이 엄청난 질량의 덩어리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것들이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온도가 떨어지니까 당길 거 아니에요. 그때 중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미 중력은 있었는데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안 나타난 거였죠. 그때 나타나서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주 빅뱅은 거의 과학사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누가 가서 봤냐? 그거 아니거든. 만들어낸 거야. 그 과학사를.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최소한. 그래, 이론적인 설명이 되니까. 응? 그래서 이 만인력상수 G에 의해서 비로소 뭐가 만들어져? 만인력 법칙이 만들어져. 이거야. G의 거리 제곱에 두 질량의 곱으로. 여기가 바로 오른쪽 페이지까지의 이론이야. 이해가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오른쪽 페이지, 양 페이지의 내용이라고. 알았어?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뭐를 해볼 거냐면
첨삭을 해볼게. 처음에 너희들이 보는 행성의 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나타냈지, 이건 지구과학사야, 물리학사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저렇게만 써놓은 거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혁동기죠, 그때가. 그렇게 바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이 지동설이 나오기 전에 티코 브레아가 장난을 좀 쳐요.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 잔머리가 좋은 앤데 얘가, 지동설은 뭡니까? 태양이 있고, 여기 태양이 있고, 이 주위를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티코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를 수성, 금성, 화성이 돌고선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티코 브라의 천동설이에요. 그럼 웬만한 게 설명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이론을 살짝 바꾼 거죠. 이렇게 지구는 항상 중심이고, 그러니까 교황의 교리를 벗어나진 않고, 알겠냐? 교황의 교리를 벗어나진 않고, 여기에, 아이씨, 어지러워. 지동설을 지나서 티코브라의 자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케플러가 이 법칙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론이 더 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중력법칙 쪽은 고전력학으로 갈라지고요. 얘 이론은 티티우스랑 보데라는 사람의 법칙으로 가요. 티티우스 보데는 거리에서 항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값에 행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어디에 없었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없던 거야, 행성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소행성에 무리가 있다는 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법칙을 다루는 게 이제 천문학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갈라쳐서 간 것을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 원운동 있죠. 뭐뭐 돌아요? 인공위성 돌고 있고, 그죠? 그것까지 가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알았습니까? 물론, 앞에서 배웠던 구심력을 잠깐 이용할 거고요. 구심력이 뭐라고요? R분의 mv제곱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거기 있는 케플러 제1법칙, 타원 궤도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운동이 아니라 별이 타원 궤도를 따른다는 건 중심점이 2개란 얘기예요. 2개.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항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세요. 사실 이렇게 나누면 이곳을 뭐라 부르냐면 항성으로부터 멀다, 원일점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항성으로부터 가깝다, 근일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의 의미가 끝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긴 반지름을 빨간색으로 착각한 애들이 진짜 많아요.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은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뭐라고요? 이게 짧은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는 어떨까요? 요게 긴 반지름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저 노란색이 긴 반지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간색이 짧은 반지름이 아니고요. 명심하십시오. 이게 타원궤도요. 누가 있을 때, 이게 항성이 있을 때, 항성이 뭐라 했어요, 얘들아? 별이 있을 때 이 별을 중심으로 우리로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얘가 있는데 이렇게 근일점과 원일점으로 타원궤도 운동을 한다라고. 실제로 여러분,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렇게 수성이 돈다. 그러면 이렇게 금성이 돌고요. 이렇게 지구가 돌고 이런 식으로 돌아요, 여러분. 일치하지 않아요. 공중궤도면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게 꼭 이렇게만 있는 게 수성 같은 경우요. 꼭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멋대 이렇게 변해요. 공중궤도면. 알겠습니까? 이걸 설명을 못 했던 거야. 고전역학이. 이거 설명한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알았어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근일점, 원일점이라는 곳에서 더 나아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 지구를 제가 그려볼게요, 지구.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도 지구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적도겠죠, 지구의 적도. 여러분 여기 여름이야. 우리나라, 우리 북반구잖아? 이거 여름이야, 겨울이야, 이거? 잘했어. 근데 어디에 있어, 여름이? 원일점에 있지. 그러면 이거 뜨거운 여름이야, 시원한 여름이야? 느낌상. 시원한. 그래, 그런 거야. 시원한 여름이야. 여름인데 좀 선선한 거지. 비교가 누구냐, 여기에 비해서. 자, 이거 겨울이야, 여름이야, 이거? 겨울. 그럼 이거 추운 겨울일까, 따뜻한 겨울일까? 따뜻한.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연교차가 심할까, 아니면 짧을까? 죄송합니다. 박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조는 애가 아니죠, 이 친구가. 늦게 잤죠? 아니요. 방학 동안에 여름잠을 자기로 한 거예요? 아니요. 나 동면은 들어봤어도 하면은 좀 처음 들. 낮에 잤죠? 아니 수학학원에서 수학했어요. 몇 시부터? 아침 먹고 계속 지금까지. 그럼 수학이 늘어요? 너 방학 끝나면 천재 되겠네. 안 늘어, 이 새끼야. 나는 참 답답한 게 뭔지 아냐? 모든 선생님들이 말이 맞긴 맞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켜놓고 점수를 왜 못 올리냐고. 다른 과목은 하나도 못 뜨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다 그래서 빠진 거 아니야? 뭐? 여름방학, 특강?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야, 그렇게 했으면, 만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시켰는데? 그럼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것도 아니야. 1시간 하고, 1시간 자습시키고, 1시간 하고, 1시간 자습시키고.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진짜, 난 딱 내가 원하는 시간만 하잖아. 니들도 딱 이 시간만 자잖아. 딱. 얼마나 좋아. 점수 안 나오는 게 설명이 되죠? 이 시간만 하는데 이 시간에 자니까. 마음에 잘 나오는 거야? 그건 내가 보기엔 네가 운이 좋아서 나온 거야.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걸로 연교차를 설명한단 말이야. 야, 반대로 호주 알지? 호주는 남반구지. 그럼 여기 어떡하냐? 열나 더운 여름이지. 열나 추운 겨울이고. 그럼 남반구는 지금 연교차가 엄청 클 거야.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이. 알았어? 이런 걸로 근일점, 원일점을 설명한다고. 자, 거기에 얘가 이 설명을 하나 더 해. 자, 원일점에 있을 때 얘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봤더니 요만큼 이동하더래. 동일한 시간 동안에 여기 있던 애가, A에 있던 애가 이렇게 B로.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시간이 이렇고, 걔가 쓸고 들어간 면적, 이 면적과, 그 다음 봐라. 여기가 C 지점이야. 근데 얘가 T 동안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이동했을 때 면적. 다시 말하면 요렇게 이동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 A에서 B와 시간 C에서 D는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훑고 들어간 이 S1, S2 면적이 어떻다? 같더라 이거야, 같더라. 이렇게 되면 여기는 속도가 어떻겠냐? 시간 굉장히 빠르지.
다시 말해서 이 지점의 속도, C에서 D까지의 속도,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속도를 잡으면 이거는 빠르더라는 거죠. 알았어? 그래서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행성들은 항성과 가까운 곳에서는 빠르게 돌고 먼 곳에서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지.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다음 봐봐 이제. 그럼 얘는 뭐냐?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결과물을 보세요. 데이터 위에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있죠. 여러분들 딴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 긴반지름의 세제곱 값들 보세요. 긴반지름의 세제곱, 형광펜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놔봐요. 긴반지름의 세제곱과 맨 마지막에 공전 주기의 제곱값 둘이 어떤가 보세요. 긴반지름의 세제곱값과 하루 종일 수학 한 대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이거하고 이거 알았니? 긴반지름의 세제곱값과 공전 주기의 제곱값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물며 케플러는 항성, 별과 가까울수록 이게 더 잘 통한다고 생각한 거야. 수성 거의 1이잖아요, 수성은. 맞죠?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그 값이. 그게 조화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성들은 어느 한 항성을 돌 때 이 값이 다 맞더라 이거예요. 이 값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기라는 게 T고요. 그리고 이 긴반지름 A라고 온다면 이들 관계는 이게 성립하더라 이거죠. 이게 성립하더라. 알겠습니까? 야, 만약에 주기가 8T면 긴반지름은 몇 A일까? 이게 8T면 8T에 제곱해봐 얼마냐? 14. A는 몇 A가 돼야지? 그렇지 4A가 되더라니. 이거 맨날 나온다. 내신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얘들아 알겠냐? 에? 불쌍해 죽겠구만 아주. 자 이제 뭘 할 거냐? 다 확인했어. 아 이렇게 관측이 됐고 이런 원리를 찾았어. 그렇다면야 왜 만유 인력의 법칙이 인정을 받게 되느냐? 물론 그 전에도 인정은 받았어. 영국이 그때 이제 어깨 뽕 좀 올라갔지. 뉴턴이 이제 그 왕리박계 소속 과학자였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쓱 갖고 와서 쟤를 증명한 거야. 만유 인력 법칙을 들어가지고 얘를 증명하게 된 거지. 이 증명론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야. 증명은 두 가지를 할 거야. 선생님이 증명하는 방법과 이 교재에 있는 방법. 알았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저렇게도 증명되는구나 저렇게 증명되는구나 그냥 과정만 보면 돼. 너희들이 뭐가 없어. 소수령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 알았어? 만약에 자기네 학교에서 소수령 내겠다 그러면 나올 수 있어. 이거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알았지? 거기 한번 봐봐. 페이지 그 49쪽에 중력 법칙이라는 게 있을 거야.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보자.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 인력 법칙이야. 만물은 갖고 있다는 거야. 뭐 서로 당기는 힘을. 근데 그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작용점은 서로 다르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거지. 그걸 뉴턴이 딱 정의를 한 거야. 사과를 가지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력 법칙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이겁니다. 자, 여기에 물체 하나가 있어요. 라지 m짜리 질량이. 여기도 물체 하나가 있어요. 스몰 m짜리. 이들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거리를 잡고 이렇게 거리가 존재할 때,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거리가 존재할 때 여러분, 얘들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다? 당긴다는 거죠. 서로
서로 당긴다.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근데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를 A라고 부르고요. 얘를 B라고 본다면 우린 노란색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B가 누구를? A를 당기는 힘이라고 쓸 수 있고, 빨간색은 뭐라고 할 수 있죠? A가 B를 당긴다. 두 힘의 크기가 어떠냐고요. 이 두 힘의 크기는 방향만 다르지 크기는 같다는 거죠. 어떻게 같나 봤더니 이 거리를 스몰 r로 놓는다면 얘는 이걸로 같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같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실제로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요 G값 여러분 이거 안 외워도 돼. 그냥 아유 너무 작다 이렇게 하면 보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저 상수까지 과학자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원래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투 물질 질량이 곱에 비례한다는 까지 나왔죠. 근데 만유인력의 무슨 물리학의 법칙은요, 이 꼴이 나오려면 상수가 발견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쿨롱 법칙 그러면 F는 K에 이렇게 쿨롱 상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 꼴이 성립한다는 거. 그렇다면 과연 뉴턴의 이론이 여기다 집어 들어가서 이론을 확립시킨 건 뭐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만유인력 법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들어갈 때 이 t 제곱은 k에, 여러분 이거 가속도 아니야? a라고 썼으니까 가속도군 이러지 마세요. 저건 긴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읍시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R이 뭐라고? 긴반지름으로 놓자고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여러분 주기가 들어가는 게 공식 뭐 있나 봐봐. 아까 4개 중에 주기가 들어가는 거. 뭐 있어? 각 주기 오메가 각속도가 있나? 우리 지금 직선상의 힘을 갖고 따지는 거 타원궤도니까 그냥 선속도. 그렇지. V는 뭐? T분의? 2파이. 그 R. R. 2파이까지는 뭐고? 오메가고, 2파이 R. 그래서 니들 거기 앞장에서 보면 T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요걸 갖고 쓰는 거야. 우리가 V는 T분의 2파이 R이니까 T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그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지. 자, 넣어봐. V 제곱 4파이 제곱 R의 제곱 그것이 K R의 세제곱. 이 R이 같은 거야. 긴반지름. 알았냐? 저걸 지워봐. 지우고 머릿속으로 정리해봐. 저거 정리할 수 있잖아. 자, 근데 봐. 여기서 우리 가속도를 뭐라고 그랬지? 구심가속도? 이렇게 썼거든.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3번 공식이야.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거기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V제곱은 뭐가 되냐? AR이잖아. 그럼 이거를 넣는다는 거지. A 제곱이 되고 그냥 AL만 쓰면 되겠네. 그리고 4파이 제곱이 되고 R 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것만 남잖아. 맞아?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A분의 뭐가 나오냐? KR에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요 공식에서 주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잖아. 그러니까 다 해놓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 이거 잘리지 않았나? 기가 막히네. 야, 가속도는 뭐요? 이거 A는 뭐요? K R 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야?
자, F 이꼴 뭐요? MA.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K에 4파이 제곱 쓰고 R 제곱분의 M이 되지. 그러면 요게 누구냐는 거지. 요거라는 얘기야. 요 상수가 얘라는 얘기고 증명이 됐다 이거야. 근데 뭔가 찝찝하지. 근데 여기까지 가도 증명이야. 근데 너희들 교과적인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 어디까지 가봐? 49쪽 아래까지 가봐. 얘는 이거야. 그냥 아예 단독으로 그냥 해놓은 거야. 뭐야? 만유인력, 중력, 만유인력은 얘가 아니냐 이거야. 그냥 90력. 만유인력이 G에 R 제곱에 라지 M 스몰 m이라면 90력은 이거거든. 이거.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걔들이 쓴 게 그거야. 문제는 요게 약분이 하나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게 뭐냐 이거야. 아까 봤지? T분의 뭐. 이거다. 이걸 여기다 넣는 거지. 알겠어? 의경아 알겠냐고. 그럼 뭐가 돼? 요거 지워져. G R분의 라지 M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제곱해봐. T제곱에 이게 되겠지? 그럼 이리로 옮겨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와 이것이 이거와 이것이다라는 증명으로 한 거야 그냥. 알았어?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저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게 저렇게 해서 증명이 됐구나 라고. 어쨌든 저기와 여기에 공통으로 쓰이는 게 뭐였냐 이거거든. 이거 V는 T분의 2파이야. 그 집어넣어서 주기를 끼워 맞춰갖고 저걸 만들어낸 거라고.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만유인력을 유도한 거고. 맞아? 얘는 90력을 만유인력과 이용해서 조화의 법칙을 유도한 거야. 반대야 서로. 근데 이렇게 본 거라고. 어차피 진로선택의 물리학은 공식의 유도값이야.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있는 애들은 뭐야? 90력과 만유인력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조화의 법칙을 유도해서 끄집어냈고, 얘들은 뭐냐?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만유인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알았어? 그 얘기야. 거기에 보면 지구와 물체 사이의 중력이라는 파트가 있어. 사실은 지금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중력장을 따지는 거야. 무엇을 따지는 거라고? 중력장. 무엇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지구와 물체 사이의 중력에도 중력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만유인력이.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물체와 따지는 거야. 여기 있는 물체. 자, 이건 나무에 사과가 매달린 것도 괜찮고 건물 위에 너희들이 서 있는 것도 괜찮아. 그들이 받는 중력. 보통 얘들아, 지구 반지름이 얼마나 될까? 오, 그래. 평균 6,300-400km요. 평균. 그러니까 장반경 정도가, 우리가 이제 지구가 약간 타원형이 되잖아. 적도 반경이 좀 길어. 6,700. 그 다음에 그 단반경, 극반지름이 6,500. 6,500, 6,300. 요 정도 되겠다. 알겠어? 근데 평균적으로 한 6,400으로 잡으면 얘 질량을 스몰 m와 지표로부터 지금 내가 두껍게 그린 이 분필 두께 있지. 사실 여러분, 지구 대기권이 몇 킬로인지 알아요? 그 대륙권이? 지구가 10km? 지학이 아닌 애가 잘 알고 있군요. 40. 지학을 모르는 애는 못하죠. 12km죠. 12km 대륙권이. 그죠?
성충권이 약 50kg까지고 그 다음에 중간권이 80이고요. 80 이상을 10권이라고 부르는데 몇 킬로까지 10권인지 알아요? 1000kg요. 그렇죠. 근데 실제 질량은 대부분 다 기체의 질량은 12kg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 대기권을 1000kg로 잡지만 실제 대기권의 두께는 얼마냐 그러면 자 여러분 축구공 있죠. 월드컵도 끝났고 홍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난리 났지만 그 축구공에다가 슈퍼에서 주는 검은색 비닐 종이를 이렇게 축구공을 담아요. 그 비닐 두께가 지구 대기의 두께예요. 알았어요? 그럼 1000kg까지는 왜 접어주느냐? 중력장이 거기 그 이후까지 작용을 하지만 알았어? 우리는 지금 대륙권까지만 볼 겁니다. 그때 높이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의 값은 어땠다? 똑같았다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알아요? 중력과 속도는 높이에 따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얘가 무한히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100km 이상을 넘어가거나 50km 이상을 넘어가면 G값이 준다까지 배웁니다 우리가. 알았습니까? 자 지금 얘기는요. 지구 질량을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지구 질량이다. 그 다음에 어차피 지구 반지름이나 지표에서 사과나무 길이나 조족 지열이잖아요. 뭔 뜻이에요? 휴대폰 있네요? 5초 내에 찾아요. 조족 지혈.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잖아. 그러려고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찾고. 맨 채팅이나 하려고. 뭐요? 조가 무슨 조자 같아요? 세조. 맞아요. 세발에? 땅. 야, 지가 새끼. 그래서 의잖아, 의. 세발의 혈. 비열. 비열? 피. 세발의 피. 깜냥이 안 된다. 치고 떠지 마라. 너무 작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지구상에 있는 어느 높이 정도의,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높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얘로 포함시키는 거야. 지구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다면 두 물체 사이에는 이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무슨 법칙? 작용만. 그렇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작용점은 서로 다른 곳으로. 그래서 저 빨간색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중력, 만유인력. 그래서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쓰자 이런 얘기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F는 MA. M이 뭐냐는 거예요, A. A가.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중력 가속도는 행성의 모업과 질량과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물체의 질량, 그러니까 그 행성에 있는 물체의 질량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력을, mg. 알았어요? 그 G라는 값이 그렇다는 거죠. G는 행성의 반지름이 작고 질량이 크면 G값은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잘 봅니다.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게 누구죠? 무슨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운동? 분석.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속도 뭐였어요? 저 기울기 뭐였냐고요? 예, 맞아요. 저거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누구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피사의 탑에서 떨어뜨리죠. 실제 누가 먼저 떨어졌어요? 이 실험을 할 때 여러분 피사의 탑 알죠? 좀 너무 과도하게 그렸나? 이렇게 생긴 언제도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애들. 거기서 떨어뜨린 거예요. 무거운 놈과 가벼운 놈을. 누가 먼저 떨어졌어요? 무거운 거. 맞아요. 사람들이 그때 거의 15,000명이 모였대요. 그 구경하려고. 그게 뭐라고? 떨어진 지 얼마 걸렸겠을까요? 한 10초도 안 걸렸겠죠. 퉁! 근데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어. 그 실험을 하는 이유가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제를 세우고 한 실험이야. 근데 떨어지는데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에휴 갈릴레이를 그랬었구만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갈릴레이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웃었어. 예상을 한 결과다. 무엇일까? 이 실험에서는 당연히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 중에 아이고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낙하 시간. 누가 먼저 떨어졌다는 얘기야.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다는 얘기야. 걔는 이걸 생각한 거야, 얘들아. 시간과 속도에서 기본적으로 두 물체는 얘를 따라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얘는 지구상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야. 뭐지? 공기 마찰이야. 니네 마찰력은 외력보다 커지냐, 최대 같아지냐? 이거 우리 정지 마찰력에서 배웠어. 운동 마찰력하고. 초반에.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다니? 자, 이러면 얘가 약간 무거워 보이지? 얘 좀 가벼워 보이고, 그러면 얘 중력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게 중력일 거 아니야? EMG. 얘 중력은 얼마고? 그럼 여기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크기와 같은 마찰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누가 짧게 걸릴까? 다시 말하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얘한테 마찰이 점점 커져서 얘 중력이 이거면 마찰력은 최소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마찰력이라고. 공기와의 마찰력. 그럼 얘 노란색 길이만큼의 마찰력은 저 길이만큼 딱 생기면 되는데 얘는 이 중력이 좀 길잖아. 그러면 마찰력도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잖아. 그러면 이 마찰력과 이 마찰력이 도달하는 시간이 얘가 좀 더 오래 걸리겠지. 이해가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mg면 얘가 EMG다 이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도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도달하겠고. 그럼 무슨 얘기냐? 요 속도를
요 속도를 모두 이렇게 불러. 종단 속도다. 종단 속도. 그럼 종단 속도에 도달하기가 누가 시간이 더 짧게 걸리냐 봤더니 힘이 작은, 중력이 작은 애가 먼저 도달해서 등속 운동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무거운 놈은 더 떨어진 후에 종단 속도에 도달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에 보자. 같은 시간 동안에 누구 면적이 더 넓냐 이거야. 누구 면적이 더 넓어. 같은 시간 동안에 누구 면적이 더 넓어. EMG 면적이 넓잖아. 그럼 제가 낙하거리가 더 많다는 얘기라고. 먼저 떨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공기마찰을 뭐하고? 무시하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이렇게 떨어진다 하지만 질량의 차가 생길 때는 이렇게 종단 속도의 차이에서 다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알았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중력 가속도는 무겁든 가볍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려면 뭐가 무시돼야 되냐? 공기와의 마찰이 무시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알았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중력을 해석을 하면 어떤 물체는 질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이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실제는 어떻고? 이렇고. 이해갔죠? 오케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될 기회가 있다. 어? 그러면 손 이렇게 피는 사람들 봤죠? 이렇게 쫙. TV 봤잖아. 이러면 천천히 떨어져요. 근데 이걸 딱 안쪽으로, 다리도 디귿자로 딱 오므리면 확 마찰이 주니까 확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건 뭐 그냥 가상적인 얘기인데 군에 가면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뭐 영웅들은 다 슈퍼맨이야. 뭐 이렇게 원래 이 낙하산을 여러분들이 이게 군대 가면 알겠지만 가면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주낙하산이 펴지거든요. 이게 안 펴지면 보조 낙하산을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근데 처음에 떨어진 애들은요, 뭐 그들이 말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다 안 내려오잖아. 낙하산 안 펴지잖아. 그럼 이것만 계속 당기다 죽어요. 이거 생각을 못하고. 왜 이것만 믿고 뛰어내렸는데 이게 안 펴지니까. 이것만 당겨 손 막 다 아작나 있다. 이걸 계속 땅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가끔 이걸 했는데 안 펴지는 경우 이걸 당기면 선임이 뒤에 쪄내리다가 이렇게 하고 쫓아가서 등에 있는 낙하산을 펴준대. 대신에 펴줄 때 교육을 받아. 탕탕 어깨를 친 다음에 1초, 2초 후에 피해야 돼. 어깨를 딱 치는데 피면 뒤에 있는 선임이 죽어요. 얘가 펴지면서 어떻게 돼? 팡 터지잖아요. 낙하산이. 그 침 때문에. 기절한대.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거기 지구와 물체 사이의 중력에서 G를 유도했어요. 유도하는 개념이 뭐였어요? 중력장 안에서, 어느 행성 안에 중력장 안에서 모든 물체는 자신의 질량과는 상관없다는 거야. 중력과 속도가. 오케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야 돼. 자, 지구가 이렇게 봐봐. 지구가 이런 거지. 보니까 약간 적도가 극지방보다는 길어. 여기가 좀 짧아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좀 길고. 그지? 그러면 야, 봐, A, B. 어느 나라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팔면 비싸게 받을까? 캐롯이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재가지고 팔거든. 누가 더 가까워? 그래서 저기가 조금 더 무거워, 얘들아. 진짜로 질량이 조금 더 무겁다니까? 그러면 다이아몬드 협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냐? 아니야. 나라마다 그람당 가격이 달라, 얘들아. 그럼 어디가 그람당 가격을 비싸게 매겨야 될까? A, B 중에. 여기야. 이렇게 질량이 적게 나가니까 값은 크게 매겨줘야지. 아이, 정말. 이해 갔어? 저런 게 중력 가속도에 대한 영향이야. 알겠지? 그 다음 땅 봐봐.
인공위성의 운동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번에는 인공위성의 운동을 보자. 자,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 킬로 위에서 움직여야 되냐? 1000킬로는 좀 오버하고 300킬로. 300킬로 상공에서 초창기에는 인공위성을 돌렸어. 지금은 500 정도로 올리거든. 500킬로 정도까지. 그럼 그건 뭐 의미하지? 거기까지 중력이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런데 이 중력이 말이야. 중력 가속도에 대한 얘기잖아. 90력으로 계산하잖아. 봐봐. 이게 지구라고 하자. 그럼 인공위성은 이쯤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 인공위성은 이쯤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인공위성의 궤도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인공위성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세 종류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두 종류는 똑같은 거예요. 한 종류가 뭐냐? 통신위성이 있어요. 통신위성. 자, 통신위성은 우리나라의 무궁화호 같은 게 통신위성인데 우리나라 상공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걔도 연료를 쏘고 같이 돌아야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물리학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지방령 얘기하잖아. 그지? 지방령 귀신이 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기에 지방령은 계속 이 앞에 서 있잖아. 무지하게 달려야 돼요. 지구 속도랑 똑같이 달려야 되니까 걔들도. 고생이 많은 애들이야. 인공위성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통신위성이고 첩보위성이라 해가지고 극궤도위성이에요. 극궤도위성. 자, 얘가 지구의 한 점에서 딱 멈춰갖고 계속 같이 움직이는 인공위성이 우리가 보통 통신위성이라고 한다면 극궤도위성은요. 극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돌아요. 궤도가.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빨간색으로 돌면 전 세계를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물론 인공위성의 그 렌즈가 밖으로 향하면 무슨 위성인 거예요? 관측 위성이에요. 어디를? 우주를. 근데 반대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첩보 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성들이 관측 위성이라고 써요.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 렌즈 돌아가는 거 어떻게 봐요? 지구에서 보이냐? 다 첩보 위성입니다. 우리별 호 있죠? 1호, 2호, 3호 우리나라에 그게 얘예요. 이게 웃기지 못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발언이라 좀 하긴 그런데, 응? 그분들이 한번 웃긴 일이 한번 있었는데, 잘 보세요. 속보가 떴어요, 7시에. 아침 7시에. 그때 우리 같이 이제 지금 뭐 누리호 발사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남극과 가까운 곳,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래쪽에서 거기서 쐈어요. 왜? 거기서 쏴야 대서양이나 남태평양 쪽으로 발사체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인공위성을 쏘려면 발사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얘를 탈출 속도 이상의 속도를 내려면 주 엔진으로 일단 점화를 시켜요. 빵! 쏘고 올립니다. 올리다가 그 속도에서 하나의 엔진 트럭을 떨어뜨려요. 발사대를 분리시킵니다. 그럼 질량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엔진을 또 쏴요. 더 빠르게. 그래서 마지막 발사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헤드가 궤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게 인공위성 얘기거든요. 근데 무슨 속보가 떴냐면 이게 정상 궤도로 안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데 7년치 연료를 쓴 거야. 7년치 연료를 써도 그 궤도로 들어간 거지. 근데 이 인공위성이 10년짜리야. 자, 뉴스가 떴어. 자, 먹잇감을 노리던 누가? 야당이, 그 당시에 야당이 뭔지 알지?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고 국힘이 야당 그렇잖아. 야당이
7시 한 30분에 발표를 했어요. 응?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 그리고 뭐라고 했겠어요? 정부를 살벌하게 비난했겠죠? 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응? 지금부터 관련된 자들은 모두 일벌백계를 하고, 정부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이 우리 세금이 낭비된 걸, 응? 확실히 책임져라. 과학기술 장관 쭉, 뭐, 여기 우주항공이 저기 대덕이 있어요? 다 잘라라. 그래.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8시쯤에 여당 정부 입장에서 발표가 떴어요. 대국민 사과문. 여러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지 못해갖고 담당자는 뭐 할 것이며 뭐 이러면서 막. 그리고 8시 한 15분경에 우주항공기지 소장이 발표를 했죠. 자, 지금 난리인데 저건 배달 사고다. 우리가 전혀 잘못한 게 아니다. 아르헨티나 발사체 팀에서 잘못 쐈기 때문에 모든 전액은 그들이 다 물을 것이고 다시 쏴줄 것이며 지금 올라간 인공위성은 전혀 값을 안 받는다. 자, 모르니까 국회의원들이 모르니까 그 지랄을 한 거예요. 한 놈은 비난 때리고 한 놈은 사과하고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공위성만 걔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궤도를 올려다오. 그러면 운반사고는 누가 낸 거야? 걔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 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뭐 한쪽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날아갔다는 거, 한쪽은 그것도 사과하고 있고 모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좀 분야를 나눠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유명한 사건도 있잖아요. 그 뭐 이은재 국회의원인가 그 여자 알아요? 경기도 교육청 그거 알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 교육감한테 MS 워드 왜 독점 계약했냐고. 아니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고유 제품인데 사퇴하세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마이크로소프트사 고유 제품인데 왜 공정한 뭐를 걸어서 응? 왜 서로 경쟁을 하게 안 하고 독점 계약을 했냐고 막 무식하니까. 아, 제발 그런 사람 뽑지 말고 여러분. 알지? 내년이면 투표권 있는 거 알지? 니네도? 좋은 사람 뽑으세요. 맨날 놀러 갈 생각이나 하지 말고. 알겠냐? 자, 여러분. 인공위성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이 얘의 사고 실험으로 바탕이에요.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가요. 배가 한국에서 출발하잖아요. 도시 딱 사라질 때가 8km입니다. 지구는 8km 정도 가면 굽어요. 또 8km 가면 또 굽고요. 이걸 지구과학에서 지오이드라고 그래요. 곡률. 그래서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초당 7.9km의 속도로 물체를 쏠 수 있다면 얘는 땅에 떨어질 때쯤에 다시 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또 떨어질 때쯤에 또 등속 운동. 그럼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우리 뒤통수를 빵 때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표 부근에서는 초당 7km, 7.9km의 속도를 냈다가는 공기 마찰 때문에 타버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걔를 어디까지 공기가 희박한 곳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1우주속도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1우주속도. 자, 우리는 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여기 인공위성이 있어요. 이렇게. 인공위성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인공위성에 저렇게 넓은 판이 있으면 선생님, 저것이 가다 다 부러질 거 아니에요. 저 공기 없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둥그란 모양이든 네모난 모양의 별표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쟤들은. 알았니? 마찰이 없으니까. 그럼 얘 질량을 스몰 m으로 놓고 여기까지 거리를 r로 놓는다면 이거예요. 알겠어요?
자, 얘 질량을, 행성의 질량을 라지 M. 그럼 만유 인력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쟤들이. 이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작용과 반작용이. 저 힘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거리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구심력이죠? 이러면 속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것은 중력 법칙이고요. 만율력. 이것은 구심력인데 이게 지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루트 뭐 분의 R분의, 자, 이때 G는 상수잖아요. 거리와 행성의 질량의 루트 값에 비례한다는 거죠.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 우주 속도가 얼마일 때? 7.9일 때. 아셨습니까? 이 물체는 떨어지지 않고 오는 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명한 말로. 끊임없이 떨어진다. 아,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인공위성의 주기까지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주기 들어가는 게 선속도 뭐 있지? V는 뭐 있어? 주기분의 뭐? 이걸 갖고 오는 거야, 얘들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대입을 해보라는 거야. 어떻게? 요거니까 루트 뭐분의 얼분의 GM에다가 얘를 넣어보라는 거지. 이렇게. 알았어? 아유, 정말. 야, 선생님 질투나니까 책 빼. 어디 미적분 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으려고, 이씨. 그죠? 양심이 있어야지, 이씨. 양분 제곱하면 뭐 나와? T 제곱분의 뭐야?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맞아.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주기값을 알고 싶으니까. T 제곱은 뭐가 되겠냐?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냐? 그지? 왜? 애초에 출발이 그거야, 얘들아. 그지? 조화의 법칙 증명하는 거. 아니야? 그걸로 주기를 해석할 수 있다. 알겠지? 얘들아, 정지궤도 위성이 무슨 위성이라고 했지? 통시냐, 첩보야? 통신. 그렇지. 극궤도 위성이 우주 관측이나 첩보 위성이라고 했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개념하기 문제. 자, 여러분 54조 가봐요. 자, 행성의 운동과 케플러 법칙인데 이 그림 안에 케플러 법칙 2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타원궤도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이해 갔어요? 그 그림에 보여지는 S 값이 똑같다고 해놨잖아. 1번부터 봐.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에 따라 동일한 시간 동안에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성분이 만든 무엇은 같다? 면적은 같다가 정답이죠. 맞습니까?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의 정의예요. 따라서 행성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라면 당연히 C에서 D로 가는 시간도 뭐가 된다? T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당 호의 길이를 보면 A에서 B가 더 길잖아. 호의 길이가.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 행성이 C에서 어떤 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지나간 면적이 ES가 될 때라고 했어요. 면적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시간 똑같잖아. C에서 T나 A에서 B는 시간 똑같잖아. 그럼 면적이 2배려면 시간도 2배면 되거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2배, 이게 정답이에요. 다음, 행성에, 자, 공전 주기가 라지 T래요.
그 다음에 타공계도 긴반지름이 스몰 a래요. 조화의 법칙이 뭐예요? t 제곱은 k의 a의 세제곱이죠. 그때 8t 행성의 긴반지름 아까 얼마라고 했어? 4a. 그렇죠. 했잖아.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55쪽으로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문제 여러분들.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봤어요. 자, 인공위성이 돌고 있네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떠올리면 돼요. 구심력. 여러분 조건을 봅니다. 몇 줄 쳐요? 같은 질량이, 알겠어요? 인공위성 A, B 질량이 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거리만 다르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질량이 같다라면 여러분 R분의 MV제곱이 구심력이잖아. 맞아? R분의 MV제곱이 구심력인데 질량이 동일하다면 R분의 V제곱이잖아. 맞지? 자, 얘들의 속도가 어떤가 봐봐.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네 지금. 그지? 그럼 1번 봐봐. 행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의 속력에 이거 물어본 거야. 영향을 주는 게 뭐겠냐? 거리. 그 다음에 그 행성의 질량. 그러면 인공위성 질량은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가냐? 그냥 그 행성의 질량과 거리. 그래서 기억 니을이야, 답은. 그러니까 루트 R분의 GM을 아느냐. 그러니까 공식 써놓고 포스잇 옮겨가면서 놓고 계속 풀으라니까. 점수 잘 나와. 걱정하지 마. 알았어? 배우는 건 어려울지라도 화학을 걱정해. 2번 A와 B의 물리량을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해라. 일단 이렇게 한번 볼까? 기본적으로 속력은 누가 빠를 거냐 이런 거죠. 야, 여기다 집어넣어봐. R이 누가 더 짧어? A, B 중에? A가 더 짧잖아. 걔가 빠른 거야. 뭐 루트를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아, 분모네. 그러면 속력은 누구다? 그냥 이렇게 비례한 거지. 얘 거리를 스몰 r로 잡혔으니까 그냥 이거 루트 거리분의 1에 비례한 거야. 그냥. 그래서 A가 빠르다. 공전 주기. 여기 봐봐. 공전 주기. 이 공식. 뭐 T 제곱 이러지 말고 행성은 똑같은 행성 아니야 지금. 거리의 몇 배? 세제곱.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A, B 중에 B가 길겠지. 알았어요? 2배 차이니까 뭐 T 제곱이니까 루트 8배? 이 정도 차이가 나겠다. 맞아요? 다음 중력의 크기. 중력 뭐냐? 요 값에 나오잖아. mg 이렇게 표현돼도 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력의 크기는 F는요 누구에 비례하는 거야? 이거요. 요 빨간색의 힘이 이거거든. 중력. 알겠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것과 또 써도 되는데 V 값이 누가 더 크다를 알면 이게 좋죠. 이미 구했으니까 이걸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딱 봐도 질량은 지워지니까 행성의 질량은 똑같고 R이 멀면 약하겠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도 A가 커요. 얘들아, 가속도는 중력이 원인이잖아. 가속도는 결과고 똑같다고 부등호. 알았어요? R분의 V제곱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탁탁 놓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A, B의 속력비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어봐. 요거잖아. 이게 속력이 요렇게 비례한다고 했지 내가. A는 R이고 B는 2R이면 맞아? 그러면 1대 루트 2분의 1 아닌가? 맞지? 그렇다면 올리면 루트 2대 1 이렇게 3번은 쓰면 되겠다. 공전주기 아까 얘기했지? T제곱인데 공전주기 T는 이렇잖아. 나머지 다 똑같다고 친다면. 맞지? 그럼 저기다 1대 2를 넣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나오겠지? 2열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A, B 1대 1T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탈출 속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거든. 얘를 제2 우주 속도라고 하거든. 잠시만. 11.2km/s야. 팩트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했냐는 거야. 자,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처음 속도, 발사체의 처음 속도가 저거 이상은 되줘야 돼. 알았어? 저거 이상은 되어줘야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는 초속도를 저렇게 잡아. 근데 너희들이 설명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야, 얘들아?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합은 0이다. 운동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합한 값이?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것은 항상 뭐다? 일정하다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이 이론은 지구의 일정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얘들아. 알았냐? 그 지표 근처. 지표 근처에서만 성립을 한다고. 우리는 지금 이걸 벗어날 거야. 수백 킬로 밖으로.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권,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벗어나더라도 중력 가속도는 줄게 돼 있어. 알겠냐? 그럼 MGH 값이 감소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우리는 이 H를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 있었지? 중력 법칙이 이거분에 이거였는데 얘가 이거랑 같다 해서 이게 지워졌잖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럼 G가 뭐요? G가 뭐요?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 자고 일어나 정신없구만. 그게 뭐죠? 그거 왜 들고 다녀요? 아, 예. 그럼 얘들아, 이건 뭐야? GR은 뭐냐고? R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바꿔봐. M 이렇게 되겠지. 왜? 봐봐. 공식을 왜 저렇게 유도하는지를 잘 봐야 돼. 공식을 왜 저렇게 유도하는지. 봐라. 요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들어야 돼. 공식을 외워서 풀면 다 풀리는데, 왜 이렇게 풀지? 이런 의문이 조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면 느껴. 붕어면 안 느껴. 예, 알겠습니다. 아이, 자식, 그냥. 추우면 저 뒤로 가세요. 예. 저기 안 추워요, 저 뒷자리는. 저 손 흔드는 친구. 예. 그 친구랑 같이 와요. 고개 숙여야죠. 못생긴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이거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무한히 멀리 간다. 그럼 G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G가 변한다. 아, 그러니까 결국 높이에 따른 G값이 변할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꿔야만이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보세요. 우리는 탈출 속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발사체를 쏩니다. 이렇게 발사체를 쏴요. 빵. 요 끝에 이제 인공지능이 달려있겠죠. 뿅 하고 쐈을 때 여기 가면 자, 이게 무슨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죠. 여기 궤도권이라는 건데 여기에 가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 딱 올라갔을 때. 아셨어요? 그때 바로 그걸 탈출. 여기서 처음 요 속도 여기까지 가서 딱 어느 궤도에 가서 0이 되는 속도를 요 속도를 초기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해요? 이건 뭐 이렇게 정의하죠. 요게 요거 탈출 속도라고. 그 다음에 봐요. 자,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 얘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보세요. 거리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R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지구 반지름이겠죠? 요 지구 반지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 R이 어디에 있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 요거 R에 뭐 라지 G, 라지 M, 스몰 M 이 값은 이게 포텐셜 에너지인데 왜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 지점에 있는 위치 에너지는 이 값이 맞거든요. 근데 얘가 가서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보다 0이 어때요? 위치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알겠습니까? 혹시 니들 그거 안 배웠겠다. 이런 거 알아? 화학에 보면 이거 물리학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걸 안 다루는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과학을 하다 보면 보호 원자 껍질론이 있어. 들어봤어? 무슨 얘기야? 중심에 있으면 가까운 데서 도는 게 K 껍질이고 그 다음 껍질에서 도는 게 L 껍질 이런 거. 그래서 1주기 원소는 원 하나로 표현하고 2주기 원소는 원 두 개로 표현. 이거 기억나니? 거기다 점 찍고 막 이런 거. 그때 봐. 이렇게 밖으로 가면 무한히 바깥에 껍질이 있거든. 걔가 이거야. 무한대. 주양자 수가 무한대. 이거를 0으로 잡거든. 포텐셜 에너지를.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값인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만 가면 도망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를 0으로 놓다 보니 안으로가 핵과 가까울수록 에너지는 낮거든.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로 표현돼서 얘들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건 화학에서 표현하는 거고 너는 뭐 13.72V 이런 걸로 표현할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이유는 저 가장 마지막에 종착을 0으로 놓으면 위치 에너지는 안쪽에 있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럼 지금 이건 무슨 얘기야? 여기에 위치 에너지를 쓴 다음에 0이 되기 위한 거라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지표 부분, 요 지점에 우리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을 이렇게 쓴다면 2분의 1 mv제곱과 마이너스 R에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냐? 그러면 간단해. 이 값이 여기까지 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돼야 되잖아. 이 합이 0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mv제곱은 이렇게 R에 이 값으로. 그럼 여기 지워지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수속 V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V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맨 밑에 있는, 알겠습니까?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의 의미를 아시라고. 이거 0이 뭡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도의 역학적 에너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인공위성 궤도 몇 킬로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 맞춘 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R 값을, 이게 이제 사실은 지구 반지름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성이 이럴 때 높이 얼만큼을 올렸을 때 그 정도에서 0이 되려면 처음에 속도를 얼마로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들도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유 간지러라. 거기 두 번째 얘기 보세요. 첫 번째 얘기. 그 그래프 두 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두 개가 말하는 건 왼쪽 건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해서 나중에 0이 되는 값으로 식을 유도했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그래프도 바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지표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마이너스로 규정을 해야 올라갔을 때 점점 증가해서 0이 되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 식이 유도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의 유도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저기다 넣어서 풀면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어?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여러분, 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왜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거예요. 이쪽 지표 부분을 마이너스로 놔야 점점 증가해서 0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이너스를 보호 전자법칙론에서 그렇게 위치 에너지를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바깥쪽을 무한대를 가장 0으로 놓는다면 안쪽은 가장 마이너스 값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일정하다라고 논다면 우리 탈출 속도 V는 어떻게 정한다? 루트 해가지고 R분의 이것으로 정한다. 이해 갔니?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야. 얘들아,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목표로 한 역학적 에너지야. 뭐 300km, 500km. 그러니까 무한히 멀게 된 그 부분, 우리가 거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부분을 놓았을 때라는 거죠. 알겠어요? 저런 식으로 식을 유도해서 최종. 여러분, 탈출 속도는 그 행성의 반지름, 그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는 저런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실례로 질량이 무지하게 큰 행성이면 탈출 속도도 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게 그 행성의 표면 온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사실 인공위성 때문에 이걸 배우긴 하지만 이걸 응용을 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 태양계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성들의 대기가 왜 이런 기체들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가봅시다. 이건 공식적인 유도기 때문에 외워서 놓고 대입하면 다 나와요, 답. 알았어요? 페이지 61쪽으로 봐봐요. 거기에 이 탈출 속도와 태양계 행성의 대기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일단 솔직히 천체의 대기를 보잖아? 너네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이제 지구형은 대부분의 대기가 무거운 기체다, 얘들아. 이 무겁다는 표현이 뭐냐면 화학적인 표현을 잠깐 빌려온다면 분자량이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 우리 화학 배운 친구들 알지? 분자량은 뭐에 비례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이거 화학과 물리는 막 교차가 된다, 얘들아. 너네들 이거
PV는 피부는 그지. 그리고 외웠잖아. 봐. 기체를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 n을 어떻게 표현했어 얘들아? 이렇게 표현했지. 기억나냐?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몰수니까. 그때 우리가 분자량을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쓰였던 거 기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R은 상수니까. 근데 요거 우리 뭐라고 불렀어? 부피분의 질량. 그래, 그거라니까 얘들아. 결국은 얘를 쓰면 이렇게 된다니까. 밀도가 쓰여지고 이게 쓰여지잖아. 그래서 분자량비는 무슨 비와 같다? 그렇게 일반 선택에서 너희들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맨날 외웠던 게 이거야. 어떤 각 기체의 분자량이 크잖아? 밀도가 큰 거야. 왜? 같은 물일 때 모든 기체는 부피가 동일하거든. 그래서 지금 분자량이 크다는 건 무슨 얘기를 의미해? 밀도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 물론 수성같이 너무 뜨거우면 기체가 없어, 얘들아. 너무 뜨거우면. 그리고 달같이 중력이 너무 약해도 기체가 없어.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화성도 그렇고 저기도 화성과 금성이 CO2가 92%로 똑같거든. 근데 금성은 90기압이야, 압력이. 지구보다 90배 세다고 너 가면 어떻게 되겠냐? 즉 쭉 몸에서 다 피. 이해하냐? 금성도 92기압이야. 근데 0.07기압. 응? 압력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무거운 기체가 지구형 행성들의 기체. 우리 지구도 질소나 산소나 아르곤, CO2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데 목성형들은 가벼운 기체야. 이 가벼운 기체라는 게 분자량이 어떻단 얘기냐? 그렇지, 작다는 거고. 그럼 밀도가 어떻단 얘기라고? 그래서 수소나 헬륨이 주성분이야. 자,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걸. 거기 두 번째 얘기를 보면 행성의 표면 온도와 탈출 속도 이런 말이 있어.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표현을 써보자. 일단 지구형과 목성형의 태양 복사 에너지,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지구형이 훨씬 커,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 왜 썼냐? 지우고. 표면 온도를 보잖아.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적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 그럼 일단 아까 피부는 노랗다라는 그 이상기체에 의하면 온도가 낮으면 애들의 속도가 느려요. 또 하나, 이렇게 되면 많다 그러면 기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여기는 속도가 되게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을 겁니다. 거기에 봐봐요. 중력이요. 이래요, 여러분. 얘가 밀도는 작은,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은 물의 밀도보다 훨씬 큽니다.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얘들은 0.7이거든요. 물에 떠요. 그러니까 목성이나 토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하고 물만 있으면 띄울 수 있다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력은 그 행성의 뭐? 질량에 비례하죠.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중력 가속도에서 벌써. 질량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제주도 크기만한 철이 있어. 지구만한 솜이 있어. 누가 무겁냐? 부끄럽다. 부끄러워. 개 부끄럽다. 솜에 눌려서 죽어봐야 아주 그냥. 야, 지구만한 솜이라고. 밀도는 당연히 솜이 작지요. 근데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면 걔가 질량이 크다니까? 목성형이 중력이 엄청 세요. 질량이 커서. 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봐도 중력값이 크면 기체들 못 가게 잡겠죠. 자, 거기에다가 기체들의 운동 속도도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결론. 표면 온도는 낮아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은데 중력도 세요. 그 대기를 가벼운 기체를 잡을 수 있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딱. 그러니까 막 분자랑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이 기체 파트라는 게 화학과 물리학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라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자, 왜 얘는 가벼운 기체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가벼운 기체가 갖고 있는 그 속도가 만약 온도가 똑같아도 얘가 잡을 수는 있어요. 중력이 크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적으니까 표면 온도가 낮고 그를 통해서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대기로. 그래서 목표 천해가 모두 얘들입니다. 수소나 헬륨. 그리고 그 바깥에 태양계를 형성하고 남은 구름을 뭐라고 그래요?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죠. 카터펠트라고 벨트라고 말하는 그 부분. 그 부분에 있는 기체들이 다 쟤들이에요. 수소나 헬륨. 우주에 제일 많은 기체니까. 자, 그게 거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목성형 행성들은 질량이 큽니다. 중력이 세죠. 그래서 기체들, 분자량이 작은 기체들을 잡을 수가 있는 능력치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근데 그 기체들도 표면 온도가 낮아가지고 운동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얘한테 기체로 잡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구형 행성들은 일단 태양 복사 도달 에너지량이 크니까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모든 기체들이 평균 분자 운동 속도가 크거든요. 근데 중력은 작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비교적 큰 기체들을 대기로 잡을 수 있어서 지구는요, 수소 없어요. 대기에. 알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내야죠. 아셨습니까? 자, 발사체 운동, 여러분 아까 발사체 얘기 들었지? 내가 아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난 그 상황까지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 발사체는 2단계가 거의 기본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성 탐사를 가겠다. 그럼 3단계야, 걔들은. 왜 그러느냐? 뚫고 나가서도 쏴줘야 돼. 어디까지 쏴줘야 되냐면, 지구 중력장을 벗어날 때까지. 늘 이런 생각 해봐. 우주 공간으로 나가잖아? 우주 공간으로 딱 중력장을 벗어난 후에는 엔진을 키면 안 돼. 만약에 예를 들어 50km/s로 딱 도달했어? 거칠 것이 없는 거야. 그대로 가. 왜? 없으니까. 무중력의 진공 상태거든. 그냥 가. 그러니까 니네 SF 영화에 보면 막 우주에서 싸우잖아. 막 뒤에 엔진 켜져 있고 살벌한 거다, 얘들아. 엄청 빠른 거야, 그거. 근데 웃기는 건 이 우주선들이 내가 제일 스타워즈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꼽잖아, 이렇게. 안 그러냐? 마치 우리 저기 대기권에서 비행기 막 싸우듯이 슉 꺾어서 오고 막 이러잖아. 안 돼, 그거. 생각을 해봐라. 가다가 꺾으려면 엔진 나와야 돼. 엔진 나와서 이렇게 돌아야 돼. 달나라를 가잖아. 달로 우리가 가잖아. 언제 에너지를 거의 60% 쓰는 줄 아냐? 착륙할 때. 왜? 역추진을 쏴야 되니까. 착륙할 때 연료를 다 쓰는 거야. 쓰려고 할 때. 여기서 빵 쏘는 건 별거 아니야. 손 힘에 따라 가면 되니까. 근데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 쏴야 돼. 역으로. 그때 연료 제일 많이 써. 그래서 실제로 화성 탐사를 가겠다. 그러면 태양이 여기 중간에 있잖아. 지구가 이렇게 돌고 화성이 돌잖아. 그러면 자, 지구 여기 있고 화성이 이쪽에 있을 때, 반대편에 있을 때 태양의 중력을 받아서 가는 게 제일 보편적인 거야. 보통 2.5년 걸린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 뭐야? 지구 있는데 개 갖고 충 위치 있지. 충 그런 거 있잖아. 충 니네 안 들어오냐? 합 뭐 이런 거. 외행성 충. 봤잖아. 니네 배우잖아. 그래, 거기 가면 좋은데 그게 2년 한 번씩 올까 말까야, 기회가. 이렇게 가는 게. 그럼 미리 출발해서 화성에 이렇게 와서 도착. 이건 제일 가까운 거리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반대편으로 태양 중력을 받아갖고 움직여서 엔진을 쏴서 도망가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발사체가 앞에 있는 모체들 있지. 예를 들어 인공위성도 좋고 탐사선도 좋아.
걔들의 속도를 받쳐주는 역할. 근데 발사체는 2단계, 3단계로 만든 게 뭐야? 힘을 주고 나서 질량을 줄여주는 거야. 그지? 그럼 F는 MA에서 힘을 받은 애가 질량이 줄면 가서 더 커지잖아. 그 방식으로 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발사체를 분리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발사체를 분리할 때 떨어지는 낙하지름도 다 계산한다? 그래서 태평양 쪽을 향해서, 대서양 쪽을 향해서 쏘는 거야. 왜? 그게 발사체가 바다에 떨어져야 피해가 없잖아. 그럼 떨어지는 위치까지 다 알아. 나중에 수거로 가. 거기로. 자, 봐봐. 발사체의 운동 봐봐. 질량이 M인 로켓이 질량이 M인 연료를 실었어. 이게 고체 연료도 좋고 액체 연료도 좋거든. 자, 그래서 쏴. 그럼 연료가 소모되면서 전체 질량이 줄지. 일단 속력이 빨라져. 막 빨라져. 알겠냐? 그래서 거기 로켓에 대해서라고 해서 유해 속력으로 연료를 분출한다 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 작용과 반작용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유해 속력으로 연료를 밀어내면 그 연료가 누구를? 로켓을 그 힘으로 밀어줄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이거야. 생각해봐. 운동량 보존이다. 발사체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으로 속도를 가지고 출발해. 그런데 거기 스몰 m이 연료거든. 그 일부가 나와 밖으로. 근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나오잖아. 이 둘의 운동량합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보존 법칙으로. 빠져나오면 이 운동량이 더 커져야 된다니까. 질량이 줄면서 운동량이 커지려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지요. 그거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래서 처음에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서 라지 m은 발사체 질량, 스몰 m은 누구? 연료의 질량이거든. 당연히 V0의 그 우주선 자체의 속도고, 이것이 라지 m 곱하기 V1인데 이게 뭐냐? 발사체와 이제 이 연료가 빠져나간 후의 속도 V1. 그리고 스몰 m이라는 건 뭘 의미해? 연료만의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야. MV0. 그지? 근데 거기서 U만큼, 여기서 U라고 해준 거니까 속력을 U만큼 마이너스를 해주면 결국 V1이라는 어느 연료를 다 뽑아낸 마지막 최종 속도 V1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알겠어요? 그냥 이런 발사체 후진 속도 정도는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주선의 발사부터 궤도에 오르는 과정이 있을 거야. 알았어? 그 과정이라는 건 요 1단 분리, 2단 분리 요런 거를 통해서 자꾸 발사체의 질량을 줄여주는 거야.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 자꾸 빨라지겠지. 그리고 우리는 맨 마지막 인공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안착시키는 인공위성 분리 지점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뭐인 곳이야? 0인 곳이야, 거기가. 알겠냐? 그래서 그때까지 처음의 속도, 그걸 무슨 속도로 한다? 탈출 속도. 알았습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내신 만점만 문제까지 풀지 않더라도 대표자료 분석까지는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나와 있는 공식을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 갖다 붙이면서 공부하세요. 그 수준 나오고요. 그 수준이 바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교과 문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야, 이번에 어렵게 나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교는 내가 기출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개 기출만 보면 되니까. 알겠습니까?